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죠.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평균 수명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90살, 100살까지는 당연히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82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 사실을 알면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검진도 받고 운동도 하고 식습관도 신경 쓰는데 왜 그럴까요? 단순히 병 때문도 운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삶에서 줄여야 할 것을 제때 줄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듭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하나씩 피부로 와닿게 되죠. 나이가 들면 드는 만큼 버려야 할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쌓는 데 익숙하고 버리는 데는 서툽니다. 그래서 무거운 삶을 안고 노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후회 없이 평온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덜어내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줄인다는 건 없앤다는 게 아니라 진짜 소중한 걸 남기기 위한 선택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줄여야 할 6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듣고 나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자문하게 되실 거예요. 나는 지금 잘 나이 들어가고 있는 걸까? 나는 지금 삶을 잘 정리하고 있는 걸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실천하느냐, 그냥 흘려듣느냐에 따라 인생 후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용적인 정보 전달 말 줄이기 총 50문장.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여야 합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괜히 한 말이 나중에 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 하는 말은 무게가 다릅니다. 조언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잔소리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말은 줄이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너무 많은 말은 관계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사생활 이야기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람은 드물고 대부분은 이야기 거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나 가정사까지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가까운 사람이 내일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 입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험담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남을 비난하면 일시적으로는 공감이 생기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험담은 나에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남을 험담한 사람이 내일은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의를 지키는 태도는 결국 나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부정적인 말은 사람의 기운을 무겁게 합니다. 자주 부정적인 말을 하면 주변 사람들도 지칩니다. 가능한 긍정적인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좋은 말은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침묵은 때로는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말을 줄이는 건 소통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경청은 말보다 더 강한 소통의 방법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말은 기술보다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할 필요가 있을 때만 말한다고.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건 현명하지 못한 일입니다. 반대로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떠드는 것도 미숙한 행동입니다. 말은 감정이 담기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은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말은 순간이지만 기억은 오래갑니다. 상처 주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내 말이 지금 꼭 필요한지 아니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후회하는 말은 대부분 화가 났을 때 했던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조절하고 말도 조절해야 합니다. 말의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깊이 있는 한마디가 수십 마디보다 더 강합니다. 말로 사람을 움직이려 하지 말고 태도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세요. 듣는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듣고 불편할 말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말은 줄이되 마음은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말 없는 배려가 오히려 더 깊이 전달될 때도 많습니다. 오늘부터 한마디 덜하고 한 번 더 경청해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젊을 땐 일이 있고 만날 사람도 많아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아이들이 집을 떠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처음엔 여유로 느껴지던 시간도 어느새 무거운 침묵으로 바뀝니다.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방치하면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때 진짜로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관계가 자연스레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친구도 줄고 대화할 사람도 줄고 만남의 기회도 점점 사라집니다. 그럴수록 외로움이 깊어지고 삶의 의욕도 떨어지게 됩니다. 외로움을 없애려고 억지로 사람을 만나면 더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만든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급하게 맺은 인연은 깊이가 얕고 기대만큼 실망도 큽니다. 외로움을 줄인다고 아무와나 가까워지면 오히려 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스스로를 이해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외로움 극복의 첫걸음입니다. 조용한 시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힘이 생깁니다. 독서, 산책, 차 한 잔 같은 작은 여유들이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마음을 돌보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기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도 감정을 정리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다루는 연습을 해보세요. 외로움은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외로움 덕분에 우리는 사람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외로움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소수의 깊은 관계가 외로움을 줄이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사람은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두 명이라도 진심으로 통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충분합니다. 가족과도 거리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억지로 끌어가지 말고 서로 존중하는 거리가 필요합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기 마련입니다. 자식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 자녀는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가장 잘 아끼는 친구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모임은 오히려 피로를 부릅니다. 형식적인 만남은 정서적 허기를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비교하고 자랑하는 자리는 마음을 더 공허하게 만듭니다. 오랜 친구라도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 억지로 이어갈 필요 없습니다. 가벼운 인사는 괜찮지만 깊은 마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세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나를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면 좋습니다. 관계는 수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외로움을 줄이려면 인간관계를 정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은 관계는 과감히 줄이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정서적 스트레스를 줍니다.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과만 남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고립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운다면 혼자 있어도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무조건 피하려 하지 마세요.
그 감정 속에서 내 삶의 본질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줄인다는 건 결국 내 안에 평화를 만드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는 더 쉽게 나고 더 오래 남습니다. 젊을 땐 참을 수 있었던 일도 나이가 들면 쉽게 짜증이 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주변 상황도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를 자주 내면 결국 나만 손해를 봅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건강입니다. 화를 낼 때마다 몸은 긴장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오르고 심장은 빨리 뛰고 면역력은 떨어집니다. 오래된 분노는 몸을 지치게 만들고 병을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화는 내는 순간은 시원할 수 있어도 그 뒤엔 후회가 남습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됩니다. 나를 위해 걱정하던 사람도 결국 피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말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화가 많은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여유가 있어야 존중받습니다. 감정 조절을 못하면 어린 사람보다 더 미숙해 보일 수 있습니다. 화를 자주 낸다는 건 마음속에 쌓인 것이 많다는 뜻입니다. 상처, 억울함, 피로가 제대로 풀리지 않고 쌓였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느 날 작은 일에도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왜 화가 나는지, 어디에서 오는 감정인지 알아야 합니다. 감정은 이해받을 때 가라앉습니다. 스스로 나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화를 억누르기만 해도 문제지만 마구 쏟아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감정을 말로, 글로 또는 다른 방식으로 잘 풀어야 합니다. 화가 났을 땐 잠깐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호흡을 하고 한 걸음 물러서 보세요. 그 짧은 순간이 큰 갈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지나가고 나면 대부분은 별일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 들수록 참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화를 내는 것도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짜증, 날카로운 말투는 내 삶의 분위기를 망칩니다. 주변 사람들도 지치고 결국 혼자 남게 됩니다. 말 한마디로 하루 분위기가 바뀌기도 합니다. 따뜻한 말은 관계를 살리고 차가운 말은 벽을 만듭니다. 내 기분대로만 행동하면 결국 사람들을 잃게 됩니다. 감정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낼지 넘길지는 내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감정부터 돌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나만의 해소 방법이 필요합니다. 운동, 산책, 음악 감상 같은 활동이 도움됩니다. 취미 생활을 가지는 것도 감정을 정리하는 데 좋습니다. 대화로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때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을 잘 아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화가 나는지를 파악해 보세요.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그 원인을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아닌 내 내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화를 줄인다는 것은 스스로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감정에 더 귀 기울이고 조금씩 여유를 만들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은 점점 약해집니다. 젊었을 땐 아무리 많이 먹어도 탈이 안 났던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50이 넘고 60을 지나면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특히 과식은 건강에 큰 부담이 됩니다. 위장은 나이와 함께 탄력과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많이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피로감이 심해집니다. 소화가 잘 안 되면 영양 흡수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국 몸이 필요한 영양은 못 받고
불필요한 지방만 쌓이게 됩니다. 과식은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고 당뇨의 위험을 높입니다. 당뇨는 한번 걸리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도 과식은 금물입니다. 심장에 부담을 주고 혈관 건강을 위협하게 됩니다. 과식은 체중 증가로도 이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체중이 더 쉽게 늘어납니다. 체중이 늘면 무릎이나 허리에도 무리가 갑니다. 몸이 무거워지면 활동량이 줄고 결국 더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특히 밤늦게 먹는 야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의 질도 나빠지고 다음 날까지 피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가 부르면 잠도 깊이 들지 못합니다. 소식은 단순히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만 먹고 천천히 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하게 됩니다. 천천히 씹고 음식을 음미하며 먹는 것이 소화에 좋습니다. 식사 시간은 가능한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간격이 불규칙하면 공복감이 커지고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식사 습관은 더 흐트러집니다.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간식을 자주 찾게 됩니다. 심심하다고 자주 먹다 보면 어느새 하루 칼로리는 초과됩니다. 먹는 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지만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젊었을 때와 똑같이 먹는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내 몸에 맞는 식사량을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사의 질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양을 줄이는 것보다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채소, 단백질, 적당한 탄수화물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기름진 음식, 짠 음식, 단 음식은 줄이는 게 좋습니다. 과한 양념보다는 담백하게 조리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습니다. 과식의 원인 중 하나는 감정입니다.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풀면 과식이 습관이 됩니다. 감정 조절도 식사 습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분이 울적하거나 외로울 때 무심코 더 많이 먹게 됩니다. 이런 습관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하루 3끼를 꼭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몸 상태에 따라 2끼로 조절하거나 소량씩 자주 먹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식사 방식입니다. 식사량을 줄이면 장기가 쉬는 시간도 생깁니다. 위장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밥을 줄이는 건 내 몸을 아끼는 일입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하게 살기 위한 선택입니다. 지금이라도 식사 습관을 바꾸면 내 몸은 변화에 응답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 숟갈 덜어내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집안의 물건은 자연스럽게 쌓이게 됩니다. 젊었을 땐 쓸모 있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필요 없어집니다. 하지만 정리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짐이 되어버립니다. 집안의 공간이 줄어들고 동선은 복잡해지고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특히 오래된 물건은 추억이라는 이유로 쉽게 버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들이 지금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쓰지 않는 물건은 결국 방해물이 됩니다. 청소하기도 어렵고 정리할수록 스트레스만 늘어납니다. 물건이 많아지면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커집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무게가 나이 들면 무리가 됩니다. 특히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도 생깁니다. 정리를 미루다가 다치는 일도 실제로 자주 일어납니다. 거실 한켠에 쌓아둔 박스나 책이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넘어진 물건에 걸려 허리를 다쳤다는 어르신 이야기도 많습니다. 정리하지 않으면 사고는 언제든 생길 수 있습니다. 물건을 줄이면 공간도 넓어지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버릴 때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도 막상 비우고 나면 후련합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면
진짜 소중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건이 많을수록 중요한 것이 흐려집니다.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갖고 살아갑니다.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쌓아두지만 대부분 다시 쓰지 않습니다. 1년 이상 쓰지 않은 물건은 앞으로도 쓸 가능성이 낮습니다. 쓸데없는 물건은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특히 입지 않는 옷, 읽지 않는 책은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남에게 줄 수 있는 건 나누고 아닌 것은 버리세요. 물건을 비우면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물건 정리는 삶을 정리하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한꺼번에 다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 비워보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물건과의 관계를 다시 정리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담긴 물건도 있습니다. 선물 받은 물건이나 추억이 담긴 기념품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내 삶을 무겁게 만든다면 떠나보내야 합니다. 기억은 마음에 남기고 물건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쌓여있는 물건이 내 마음을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가 되지 않은 공간은 정신도 복잡하게 만듭니다. 집이 어수선하면 마음도 안정되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간결한 공간은 휴식의 공간이 됩니다. 물건을 줄이면 관리할 시간도 줄어듭니다. 그만큼 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노년의 삶은 가볍고 단순해야 행복합니다. 복잡한 물건보다 중요한 사람과 시간에 집중하세요. 불필요한 물건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정리는 내 삶의 흐름을 정돈하는 작업입니다. 과거에 머무르기보다는 지금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가장 많이 쓰는 것만 남기면 됩니다.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엔 더 힘들어집니다. 오늘부터 물건 한 가지씩 덜어내며 내 삶을 정리해 보세요. 걱정은 나이와 함께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당장 눈앞의 일에 집중하느라 걱정이 적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미래에 대한 생각이 많아집니다. 내 건강, 자식의 삶, 노후의 안정까지 걱정거리가 줄줄이 생깁니다. 그런데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마음만 지치게 만듭니다.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보다 머릿속에서 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걱정은 상상 속에서 크게 부풀려집니다. 대부분의 걱정은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괜한 걱정으로 잠을 못 자고 기분이 가라앉는 일이 많아집니다. 걱정은 습관이 되기도 쉽습니다. 늘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불안감이 따라붙습니다. 그렇게 걱정은 마음을 지치게 하고 몸도 약하게 만듭니다. 긴장과 불안이 계속되면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몸이 피곤한 날은 더 예민해지고 걱정도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걱정을 줄이려면 먼저 몸을 돌봐야 합니다. 잘 쉬고 잘 먹고 가볍게 움직이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걱정이 많을 때는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쌓여서 정신이 피곤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스스로에게 휴식을 허락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 멈추는 것만으로도 걱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걱정을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막연한 불안은 글로 쓰면 정리가 됩니다. 구체적인 문제로 바뀌면 대응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말로 풀다 보면 걱정이 반으로 줄기도 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마음속 짐을 나눌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매번 누군가를 붙잡고 이야기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스스로 다독이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걱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루는 법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쓸데없는 상상은 멈추고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세요. 나중에 일어날지도 모를 일에 너무 많은 힘을 쓰지 마세요. 정작 오늘 해야 할 일을 놓치게 됩니다.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준비입니다. 걱정을 줄이면 표정도 밝아지고 말투도 부드러워집니다. 내 기분이 좋아지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걱정은 혼자서만 커지고 나누면 작아집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도 걱정의 일부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삶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결정합니다. 후회보다는 지금을 더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확실한 오늘에 집중하세요. 걱정은 삶의 여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빼앗는 감정입니다. 여유 있는 삶을 위해선 걱정을 덜어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편해야 노년의 삶도 평온해집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 걱정만 덜어내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세요. 지금까지 6가지, 나이 들수록 반드시 줄여야 할 것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 외로움, 화, 밥, 물건, 걱정. 이 6가지는 누구에게나 익숙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익숙하다는 이유로 계속 안고 가기엔 노년의 삶은 너무 소중합니다. 덜어낸다는 건 단순히 없애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것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삶은 가벼워질수록 더 깊어집니다. 여유가 생기고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무언가를 더하지 않아도 있는 것만 잘 다듬어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공감하신 부분은 무엇인가요? 혹시 지금 바로 실천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만 골라 시작해보세요. 말 한마디 덜하고 물건 하나 비워내고 걱정 하나 내려놓는 것. 그 작은 실천이 일상의 흐름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삶이 더 단정하고 평온해졌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끝나면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잘 나이 들어가고 있는 걸까? 나는 내 삶을 잘 정리하며 살고 있는 걸까? 누군가는 그 질문에서 출발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줄이고 싶은 것 또는 이미 줄이고 있는 것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소중한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평온하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생의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